청명한 미소를 가진 이번에 행복한 여정을 떠나고 있는 이도현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뭐 우리 스태프들이 앞으로 좀 바짝 다가오는 친구들이 좀 있죠. 예. 사실 저기 먼 발치에 떨어져서. 자 일단 우리 더글로리 1 때 시즌 1 때 우리 정소민 씨가 나오고 우리 또 제작진이 더글로리 2에 맞춰서 우리 도현 씨를 꽤 오래전부터 저희가 섭외를 좀 했었어요. 감사합니다. 이게 진짜 올해 가장 바쁜 배우가 이제 이도현 씨 아닐까 하는 정도로 너무 감사하죠. 이게 지금 20대 남자 배우 중 캐스팅 거의 1순위 아닙니까 지금? 그죠? 들어오는 대본만 수십 편이라고 그러던데. 조사를 했는데 맞죠? 뭐... 근데 많이 들어오잖아요. 많이 들어오긴 하는데 아니 뭐 일단은 화제작 더글로리 얘기를 좀 빼놓을 수가 없지요. 이게 이제 시즌 2가 공개되는 날 접속자가 너무 동시 접속자가 많아가지고 이게 조금 서버에 오류가 날 정도로 그죠. 난리였어요. 저도 뭐 제 친구들도 그렇고 그만큼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 시즌 2를. 이게 좀 처음에 이제 캐스팅 제안을 받았을 때 좀 어땠습니까? 그때가 이제 김은숙 작가님 작품인데 너한테 이제 연락이 왔다. 그래서 제가 김은숙 작가님 거를 제가 감히 그걸 해도 됩니까? 해서 이제 작가님을 이제 만나 뵈러 갔었어요. 작가님도 한번 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근데 저는 되게 겁이 났었던 거죠. 제가 이 역할을 잘 소화해낼 수 있을까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걱정들이 많았는데 작가님께서 그때 이제 뭐 망하더라도 나랑 같이 망하는 게 날 거야 이러시더라고요. 내 작품으로 망하는 게 낫지 딴 데 가서 망하는 것보다 내 작품으로 망하는 게 나라는 말씀도 해주시고 저한테 좀 그때 제가 고민이 되게 많았었던 시기인데 그때 좀 해결을 좀 많이 해주셨었어요. 자신감도 많이 북돋아 주셨었고 그래서 그 짧은 시간에 되게 빨리 친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엄마랑 통화도 하시고. 김숙 작가님이? 뭐라고? 어머니. 아니 가족 얘기하다가 저희 어머니랑 이제 동갑이시더라고요. 근데 또 이제 그럼 저 엄마한테 전화 통화 한번 시켜드려도 돼요? 그래서 좋지 이래가지고 김은숙 작가님하고 어머님하고 통화할 정도로 태국신 패러디를 좀 했었어요. 봤어요. 우리 조세파와 같이. 기온에 오랜만에 오셨죠? 네. 먹고 사느라. 뭐해서 먹고 사는데요? 그냥 돈 드는 건 이짜 저짜 으쌰으쌰 하고 있어요. 아이고. 으쌰으쌰요? 네, 다시. 보셨습니까? 예. 조동은 봤죠. 예. 다른 거보다 우리 조동훈 때문에 제가 그날도 좀 화가 좀 많이 났었는데. 그러면 저보다도 이제 재석이 형이 워낙 또 싱크로율이 비슷하다. 아니 진짜 안 그래도 볼 때마다 아니 지금 선배님 진짜 제 안경 벗은 모습을 이제 도영 씨하고 좀 비교를 했는데 이제는 반대로 도영 씨한테 안경을 씌워가지고 저도 그 생각했어요. 맞아요. 지금 자꾸 유부장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좀 많이 지금 요즘 좀 돌더라고요. 예. 잘 있었어요? 잘 잊지 못했어요. 과외가 필요할 것 같은데 내가 과외해 줄까요? 힘쓰지 마요. 어떻습니까? 대사는 괜찮아요? 도현이 대사가 아까 있었는데 원래 그걸 못했나? 괜찮아? 한 번 더. 여기 살짝만. 이번엔 키스하시죠. 오케이 내가 할게. 형이 하셔야 돼요. 근데 오케이. 그러면 아시죠 형? 들어오세요. 집중해.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잘 있었어요? 잘 잊지 못했어요. 과외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자 저짝으로 제가 망나니가 되어줄게요. 네, 고맙다. 살짝 닿는데? 나 살짝 봤어? 아니야. 살짝 닿지 않았어요? 형? 사진 한 번만 같이 이렇게. 하나, 둘. 다시 아프지
도현 씨가 이제 배우 활동한 지도 올해 7년 차가 됐다고. 원래 꿈이 배우였습니까? 아니요, 저는 원래 농구 선수를 하고 싶었었고, 그래요? 네, 좀 운동을 좋아해가지고, 근데 아니 근데 이게 저 농구 선수로 고양시 대표로 대회도 나갔어요? 그때는 이제 고양시 대표로 중학생 때 이제 했었고, 근데 저보다 친구들이 잘했어요 그때. 그 친구들이랑 지금까지도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랍스타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그 저희 팀 이름이 랍스타예요. 왜 랍스타로 했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애들이 그냥 슈퍼스타는 아닌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스타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또 랍스타 어떠냐 해가지고 항상 사진 찍을 때 이러고 싶습니다. 그래 랍스터. 항상 이게. 끝나고 야 사진 하나 찍자 고생했다. 자 둘 셋. 포지션이 어떻게 해? 저는 포인트 가드. 포인트 가서 뭐 드리블 돼가지고. 포인트 가드면은 야 이거 인기 되게 많았을 것 같아 도현 씨가. 여기에 포인트 가드에 농구 잘하고. 아니에요. 없어요. 이거 음료수 같은 거 좀 받아봤을 것 같은데. 옛날 고등학생 때 이제 무조건 맞죠. 고등학생 때 그냥 잠깐 그냥 잠깐이 아니라 한 번 받았어요. 한 번. 그죠? 이거 주죠. 편지하고 해가지고. 네. 예. 뭐라고 써 있었어요? 그때 번호를 써주셔가지고 그때 그래서? 그 선배님은. 근데 저는 이제 연애를 그 당시에 뭐 한 번도 안 해본 상황이었고 그래서 친구들한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연락해야지 뭐 어떻게 해. 내 눈이네 지금. 내 눈하고 똑같네 친구 눈이. 그래서 해야지. 해야 되는 거구나 해서 그냥 이제 거의 등 떠밀려서 이제 연락을 했었고 네. 영화도 보고 근데 교제는 시작이 안 됐었어요. 영화까지 같이 봤는데. 저도 그렇게 왜 됐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만나보니까 매력이 없었던 걸 거예요. 네. 좋겠다. 준 적 있어요 연락처를 누가? 달라지지 않았는데? 누가 저한테 연락처 뭐 이게 태어나면서 다 정해지는 것 같아요. 연락처를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아이 조셉. 네네. 아이 너무 그렇게까지 가면은 우리가 좀 씁쓸하다. 아니 근데 이게 이제 연기를 이제 하게 됐는데 네. 농구 쪽으로 쭉 왜 가볼 생각은 안 하셨어요? 되게 하고 싶었는데 아버지께서 옛날에 이제 야구를 잠깐 하셨었어가지고 아들도 이제 그쪽 길로 가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럼 뭘 해야 될지 하면서 방황을 하다가 이제 영화를 보기 시작하면서 제가 영화 해바라기에 꽂혀가지고 해바라기 하필 해바라기 명대사가 많이 나와요. 알죠. 너무 좋잖아요. 우리 또 봐야 되는 그 필독 영화들이 있어요. 맞아요. 거기에 해바라기가 들어갔어요. 맞아요. 대사 많이 따라 하셨습니까? 많이 따라했죠. 어떤 대사를 가장? 우리가 다 같이 따라하는 한 번만 해줘요 도현 씨.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살짝 한석규 선배님 느낌. 근데 약간 비슷하다. 김래원 씨 느낌이 있어요. 비슷해. 있어요. 레원 씨 느낌이 있어. 잠깐만. 속이 왜냐? 이거 근데 남자분들이랑 뭐 다 하죠, 다 이거. 하셨을 것 같은데. 근데 아버지께서도 제가 이제 연기를 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그거는 10대 때 누구나 한 번쯤 꿈꿔보는 것뿐이다 하면서 이제 반대를 하셔서 그래서 이제 엄마를 설득을 한 거죠. 이제 어머니가 이제 그때 일을 많이 하고 계셨는데 하나를 더 추가를 하시면서 이제 저를 학원을 이제 보내주셨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우수수 떨어져 버린 거예요. 다 불합격이었어요. 네, 1차조차도 붙은 학교가 없었어서. 근데 이제 저는 또 너무 하고 싶으니까 재수까지만 하겠다. 이제 알바를 하면서 재수를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학교를 진학을. 그래서 진학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중대 연극 네. 중대 연극영화과를. 연극영화과를. 그 당시에 좀 장기자랑 같은 것도 많이 나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저쪽 보니까 되게 설쳤네요. 운동으로 설쳐. 예? 그 많이 설쳤네. 예? 네, 까불대고 그런 걸 좋아해요. 제가 원래 네. 본명이 동현인데 예. 깝치는 동현이라고 해서 그래서 별명이 깝동이었어요. 예전에. 네, 예전에. 야 깝동 밥 먹자. 깝동. 아니 이게 이 당시에 테크토닉 주셨어요. 한번 살짝만 보여주시면 안 돼요? 더 살짝만 보여줘요. 뭐지? 큰일 났네. 에브리바디.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맞아. 맞아 이 노래예요. 이거요. 맞아 이 노래예요. 잘한다. 그냥 이런 오. 뭐 이런 느낌. 오.
아 저기 도현이가 아이 좀 보세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야, 쓰리, 투, 쓰리. 이런 느낌. 맞아. 어. 아 기억나네. 그 당시 이거 나가지고 많이 했잖아요. 맞아요, 이거. 맞아요. 이게 유행이었어요. 그때. 유행이었어요 테크토닉이. 그래서 그때 저기 런닝맨 나서 클럽 춤 보여줬잖아요. 그거는 흥에 겨운 춤이요. 아 흥의 교원 춤. 그때 뭐 췄지 그때? 근데 그건 춤이라고 하긴 좀 그래요. 네. 그냥 뭐였지? 흥의 교원 춤. 흥의 교원 춤. 그냥 이건 춤이었고 네. 그거는 그냥 네. 맞아. 그냥 이렇게 그냥 아, 좋다. 흥에 그냥 춤이 아니에요. 네. 그냥 아 아까워. 아. 내 안에 흥 그냥. 아 근데 더글로리 때문에 힘들어질 것 같아. 안 그랬으면 간간히 나오거든. 근데 지금 이제 사실상 이제 힘들죠. 힘들지. 춤은 오늘이 마지막으로 봐야 돼. 그러니까 거의 마지막이야. 앉아요. 아, 우리 입장에서 이제 도현 씨가 아깝지. 끼를- 우리 예능 쪽 입장에서는 아까워. 좋은 불러주십시오. 인재 또 뺏겼으니까. 불러주십시오. 아, 그러니까 너무 맨날 좋다. 우리만 남는 거야 자기야. 열심히 이런 할게요. 좋은 인재들은 금방 떠나간다고. 그러니까 늘 우리나 있는 거야 우리만. 네. 아유. 아, 근데 잘한다. 이게 이제 이도현이라는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작품이 이제 호텔 델루나였습니다. 누나는 항상 되게 힘이 되는 말을 많이 해줘서 그리고 누나가 했던 이야기 중에 제일 좋았던 게 마음가짐을 한 부에 한 씬만 네가 이렇게 성공을 한다고 생각하고 그 작품에 임해라. 그래야 좀 마음을 내려놔야 이제 더 자연스럽게 연기도 잘 할 수 있고 조금은 네가 편안한 현장이 될 거다라는 말을 해줬었던 게 있어서 네, 되게 고맙습니다 누나한테. 이때 이제 지인들한테 조금이라도 거만해 보이면 뺨을 때려달라고 그랬다고. 네 친구들한테 이제 그랬었는데 그냥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시도 때도 없이 때리니까. 나는 또 아닌 것 같은데 일단 맞고 왜 거만해졌어? 이거는 좋은 빌미예요. 네. 맞아요. 아예 그냥 얘기를 안 하고. 이건 뭐 좋은 빌미죠. 근데 저는 아직까지도 그걸 좀 계속 지키려고 노력하는 노력을 편이라서 우리 그 많은 분들이 도현 씨의 필모 중 드라마 5월의 청춘을 인생작으로 또 꼽는다고 해요. 감사하죠. 우리나라의 그 실제 역사를 다룬 이야기다 보니까 조심스럽게. 조금이라도 제가 그 당시를 사셨던 분들과 그리고 지금도 살아가고 계신 분들에게 민폐가 되면 안 되겠다. 너무 신뢰되는 연기를 보여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매 테이크마다 매 씬마다 좀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촬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배우분들이랑 감독님이랑. 내가 정말 최우수적인 연기를 한 건가라는 의심도 되게 많이 들었고 좀 과분한 상이었죠 저한테는. 그래서 너무 감사하지만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이제 좀 그 동생분 얘기를 하면서 좀 울컥하는 모습을 좀 보이셨는데. 그렇죠. 아무래도 네. 제 동생을 생각하면 울컥하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네. 동생이 이제 친구가 없다 보니까 부모님께서 케어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라 제가 많이 이제 친구가 돼줘야 되는데 촬영이라는 뭐 핑계라면 핑계? 그래서 이번에 촬영 끝나면 좀 오래 좀 같이 좀 놀아주려고요. 네. 그렇군요. 동생이 되게 순수하고 거짓말을 아예 못하는 그런 아이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 아이랑 있으면 허물이 그냥 다 벗겨진다고 해야 될까요? 예, 뭔가 거짓말도 없어지고 저도 그 아이한테는 모든 게 다 솔직하게 이야기가 나가고 제 동생은 정말 귀엽고 고집 세고 먹는 거 좋아하고 그치만 거짓말을 못하는 굉장히 순수한 아이입니다. 많이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몇 살 때부터 이렇게 알바를 했습니까? 알바는 고등학생 때 했는데요. 그 신문 배달은 이제 저희 어머니가 옛날부터 오랫동안 하셨었어가지고 같이 이제 엄마랑 분배해서 그때 이제 도와드렸던. 그러니까 어머님이 하시는 신문 배달을 조금 이렇게 네, 같이 하시고. 같이 이제 했었어요. 근데 야, 이제 저도 신문을 늘 보니까 아침이면은 이제 집 앞에 신문이 와 있지만 그 배달하시려면 새벽 한 3시. 그죠? 네, 그게 시간대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얼마나 많은 동을 하냐에 따라 달라요. 그때 어머니가 항상 1시에 나가셔서 신문 배달을 하시고 아침에 들어와서 8시에 들어오셔서 씻고 식당을 가셔서 식당을 하시고 다시 들어와서 1시간 정도 자다가 이제 아이를 보는 일을 하러 또 나가시고
그렇게 이제 3가지 일을 하셨었어요. 하루에 3가지 일을 네, 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주무시는 시간이 해봤자 뭐 한 4시간 그 당시에 그때. 그래서 좀 많이 좀 죄송했죠. 네, 좀 죄송하죠. 일을 많이 하셨어요. 야, 가족들을 위해 집을 또 해드렸어요. 예, 집 작년에 이제 야. 20년을 한 집에서 살았었는데 아이고. 그 집을 드디어 벗어났습니다. 네. 아, 이게 저기 어머님이 그날 고맙다고 눈물을 흘리셨다고. 그쵸, 엄마가 아우 그렇게 해맑은 얼굴 처음 봤고 그렇게 우는 얼굴도 처음 봤고 아직 전세고. 어땠어요? 그래도 새로 이사간 집에서 이렇게 하루 이제 첫날밤. 아, 좀 이상했어요. 갑자기 넓어지니까. 원래 되게 좁은 집이었는데 갑자기 넓어져서 공간도 되게 휑하고 근데 이제 창문이 커져서 너무 좋더라고요. 창문이 커지고 환기가 너무 잘 돼서 엄마가 힘들어하시질 않으세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얼굴이 좀 폈어요. 주름이 또 없어지시고. 아, 그 집에서 테크토닉 파티 한번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진짜 밖에서 이상하게 보겠다. 진짜 참 근데 얼마나 밖에서. 기분 좋아. 테크토닉 한번 했었어요. 엄마 지금 입금했으니까 확인해 보세요. 입금 됐어. 우리 이사해. 응, 이사해요. 축하드려요. 엄마랑 아빠랑 항상 일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항상 불이 꺼져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채광도 좋고 환기도 잘 되고 집도 넓은 집을 가니까 제 주변 친구들도 그래요. 야, 어머니가 되게 밝아지셨다. 아버지도 되게 밝아지셨다. 그게 티가 나나 봐요. 그런 데에서. 신기하더라고요. 아니 한때 목표가 가족 중에 나만 일하는 거였다고요. 네, 그게 목표였는데 왜냐면 이제는 내가 엄마 내 생활비로 생활을 하셔도 충분하다. 이사도 시켜드렸고 집에는 빚도 다 갚았는데 근데 이제 그만두시지 않더라고요.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좀 취미 생활을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어머니, 아버지, 제 동생 자주 못 찾아뵈서 좀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하고 이제 제 걱정은 그만하시고 본인들 몸 걱정하시고 건강 걱정하시면서 좀 행복하게 남은 인생들을 좀 사셨으면 좋겠어요. 동생 너도 이제 그냥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형이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줄게. 걱정하지 마. 기혼 오랜만에 오셨죠? 네, 먹고 사느라. 뭐해서 먹고 사는데요? 기혼에 오랜만에 오셨죠? 네. 먹고 사느라. 뭐해서 먹고 사는데요? 그냥 돈 드는 건 이자 저자 으쌰으쌰 하고 있어. 아이고. 으쌰으쌰? 네, 다시 요 느낌 다시 살려볼게요. 하이 하이 하이. 하. 아저씨 맞죠? 아까부터 선생님이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을 텐데요. 야, 이 자식아. 너 잡았다. 달콤한 복수 앞에선 영광의 이 남자.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화려한 순간 화양연화를 맞이하고 있는 배우 정성희 씨입니다. 예. 아, 반갑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고2가 되는 딸내미의 학부형이거든요. 근데 엄마는 내가 누굴 죽도록 때리면 더 가슴 아플 것 같아. 내가 죽도록 맞고 오면 더 가슴 아플 것 같아.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도와주세요. 제발 누가 좀 도와주세요. 주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늘 원수를 오늘부터
모든 날이 흉흉할 거야. 자극적이고 끔찍할 거야. 어떡해? 너 지옥행이래. 파이팅 박연진! 멋지다 연진아! 도영이의 한 줄은 나이스한 개새끼였어요. 전 이런 거 마실 줄도 모르고 정말 괜찮습니다, 되게. 그럼 들어가는 길에 편의점에서 10,000원짜리 와인을 한 병 사요. 그 10,000원짜리 와인을 먼저 마시고 그걸 마셔요. 그럼 마실 줄 알게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정성일입니다. 뭐 지금 뭐 글로리로 뭐 지금 뭐 난리예요. 가족분들도 너무 좋아하시죠. 네, 너무 좋아하시죠. 어머니는 지금 난리 나셨고요. 아니 저는 뭐 글로리에 출연도 안 했는데 계속 저한테. 네네네. 아니 하루에 2개씩. 아니 알겠다고 내가 나중에 알겠다고. 야 이미 보냈다고 딴 사람이 예 그 정도로. 예. 저 안경 벗고 한번 내. 네네네네. 제가 드릴게요. 안경 벗고. 알았어. 아까도 조셉 배우 그 얘기했는데 더글로리를 보면서 몰입이 잠깐 살짝 깨진다고 아무리 집중하려고 그러니까 해도. 이제 하도영 사장님이 들어오는데 재석이 형이 보여요. Sometimes the forest gives me the real lies. You have to be strong. 그래서 오히려 네. 요즘에는 형이 안경을 벗는 게 아니라 정성일 씨 얼굴에 안경을 그리시는 분들도 네, 저도 그거 봤어요. 아, 보시죠. 봤어요. 그분 덕에 제가 여기 나올 수 있지 않았나 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일단 더글로리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죠. 이게 이제 어떻게 만나게 된 작품인지. 사실은 제가 얘기는 들었었어요. 김은숙 작가님 작품이 들어갈 것 같으니 스케줄을 좀 비워놔라. 그래서 스케줄을 계속 비웠었죠. 아 그래요? 보통 김은숙 작가님 작품 하면 얼마 정도를 좀 비워야 돼요? 우리 이현주 작가 같은 경우에는 작품 같이 하려면 한 2주 비면 되거든요. 예. 우리 예능 쪽은 들어간다 하면은 한 2주 정도 비우면 되잖아요. 비우면 예. 바로 투입이 예, 가능해요. 은숙이 누나 같은 경우는 얼마 정도 비워야 돼요? 거의 1년을 기다렸어요. 1년을 기다렸는데 복소극 그리고 송혜교 씨가 출연한다. 이제 그 정도군요. 네, 그리고 안기로 감독님이 연출을 하신다. 하신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오디션을 보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캐스팅이 되신 거예요? 추후에 안 얘긴데 김은숙 작가님께서 비밀의 숲 2를 보시고 차 두고 들어가. 회장님 내가 모셔. 아예 좀 처음부터 이렇게 해서 써주셨다고 말씀하시고. 그러셨구나. 네. 김은숙 작가님과의 첫 만남은 좀 어땠습니까? 불편했죠. 편하다면 거짓말이죠. 편하지. 맞아요. 사실 편하다면 거짓말이죠. 늘상 우리 새로 만나는 제작진과의 만남은 불편해요. 그럼요. 첫 만남에서 그래서 좀 오고 간 얘기가 좀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사실 저는 안 믿었기 때문에 이게 확정이 나지 않았을 거다. 그래서 가서 리딩을 했는데 조금 뭔가 제가 너무 이렇게 긴장을 한 탓인지 작은 코멘트를 해주셨는데 그게 저한테는 막 너무 크게 와닿았던 거죠. 뭐라 그러셨는데요? 그냥 뭐 그건 조금 더 차갑게 읽어줘. 그 부분은 이렇게 해줘. 그냥 디렉션을 주신 건데 집에 가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매니저한테. 야, 나 이거 왠지 잘릴 것 같다. 바뀌더라도 뭐 상심하지 말자 했는데 작가님이 나중에 따로 그런 얘기 뭘 하셨어요? 근데 그냥 이 배역에 어울릴 만한 배우를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시냐라고 했더니 이제 처음부터 너였다고. 이게 그 김은숙 작가님도 기원 씬을 보고 소리를 지르셨다고 그래요. 순진한 남자 등도 치고 울리기도 하고. 소리가 좋았나 모르겠네요. 기원 씬을 찍기 전에 제작진에 뭔가 지침이 좀 있었다고 그래요? 그 안기로 감독님이랑 캐릭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한국의 양조위 같은 분위기가 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대사보다는 뭔가 느낌과 눈빛으로 좀 더 표현하는. 그 기원 씬이 실제 양조위 씨의 영화 그 장면도 약간 좀 화양연화 화양연화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양조위 씨와 그 여배우가 딱 그 지나가는 그 장면이- 느낌, 그 느낌. 네, 그 느낌이 있는데 네. 좁은 골목에서 네, 이렇게 그때도 양조위 씨도 이제 정장 딱 맞아, 입고 맞아. 머리 딱 넘기고 그 느낌이 굉장히 좀 비슷하시더라고요.
요즘에 한양으로 불리고 계시잖아요. 느낌이. 아 약간 조이 형 느낌 있어요. 있어요. 양조이 형 느낌 있어요. 비슷하시더라고요. 앞서 저희가 이제 살짝 재연을 했잖아요. 네, 저희가 아직 못 보셨을 거예요. 네, 아직 저희가 그 기원에 가서 기원에 재연을 좀 가서 했어요. 네. 네, 기원에 가서 그 장면을 유도용 씨. 유도용 제가 유도용 하고. 예. 누구시? 아니 누구시? 이게 머리가 짧아서. 와 얼굴 너무 큰데. 남자죠? 아니요. 실례되는 얘기를 하시네요. 송혜교 씨와의 케미가 이제 사약이라는 반응. 예. 이거 사 먹는 거예요? 나한테 딴 돈으로? 드실래요? 혹시 다른 도박도 좋아해요? 인생을 다 걸었던 적이 있긴 하죠. 이겼어요? 이기려고요. 송혜교 씨하고의 그 호흡은 좀 어땠습니까? 사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도 글로리 1편 딱 보고 문자를 보냈거든요. 보냈어요. 야, 너 미쳤다 그랬어요. 저. 너무 잘하고 사적으로 만났을 때도 너무 그냥 멋있는 친구예요. 너무 털털하고 네. 다들 연기를 정말 잘하셨지만 또 임지연 씨가 뭐또 정말 진짜 제대로 역을 맡은 것 같아요. 진짜. 앞으로는 주둥이 조심하고 알아들었으면 끄덕여. 예. 정말 제가 촬영하면서도 좀 진짜 넌 진짜 못됐다 막 그래. 그러면 이제 촬영이 슛이 끝나면 컷하면 야, 너 진짜 너무 화가 난다. 많이 좀 궁금해들 하실 것 같은데 이제 파트 2가 이제 3월인가 이제 나오죠, 그게. 네, 3월 달에 나오는 그죠. 살짝 뭐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하도 형이 제일 나락으로 떨어지고 절망하고 분노하는 게 파트 2에서는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진짜 나락으로 떨어져요. 제일 많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 같은데. 일단 내용은 다 아시죠? 예, 아는데 다 찍었죠 지금. 근데 예를 들어서 3월에 아니면 어떻게 나와 워낙 지금. 얘기를 해서 본인 거 컨셉 외에는 지금. 본인 거 외에는 혹시라도 이제 알 수가 알수 그 얘기하면 안 되지. 네. 근데 하나 확실한 건 파트 2가 더 재밌어요. 그래요. 그거는 진짜 왜냐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네. 치다르니까. 내용을 다 아는데 그러니까. 보면서 와 저도 너무 재밌게 봤었어요. 네. 이 배우는 어떻게 좀 시작을 하시게 된 건가요? 연기는. 사실 제가 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뭘 해야겠다. 그냥 먹고 사는 거에 좀 급급해 있어가지고 어머니를 좀 늦게 만났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제 어머니가 몸이 너무 안 좋으셔서 먼 곳에 요양을 가 계셨고 긴 시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는 좀 자유 영혼이셔서 이렇게 집에 안 계시다 보니 고3 올라갈 때 이제 어머니가 몸이 좀 나으셔서 이제 저희를 보듬어 주실 수 있는 상황에서 오신 거죠. 근데 어머니가 오셔서 대학교를 가야 되지 않겠냐. 막상 저는 대학이라는 걸 생각을 해보지 않았었고 공부를 한 것도 없고 근데 누나가 그러면 실기를 위주로 하는 것들을 찾아보자 예체능 중에 야 그러면 방송연예과라는 게 있다 연기를 할 수 있는 네. 그래서 연기학원을 다니다가 그렇게 이제 대학을 갔다가 연기를 진짜 좋아하게 된 건 대학교 때 이제 연극 동아리를 하면서 네. 나의 그 청소년기는 어떻습니까? 좀 생각해봤을 때 좀 방황기였나요? 아니면은 물론 방황기도 있었죠. 그리고 부모님이 안 계시다 보니 너무 어린 나이에 누나가 이제 저한테는 거의 부모님. 네, 엄마, 아빠 그리고 친할머니가 계셨는데 좀 초등학교 4학년 때 이렇게 거동이 불편하게 되셔서 그 당시에 누나도 초등학생이었고 저도 초등학생이었는데 할머니를 요양하다 보니까 이제 대소변을 저희가 받아야 됐고 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좁은 집이었어요. 근데 좁은 집에 이제 할머니랑 셋이 살다가 할머니가 제가 6학년 때 이제 돌아가셨죠. 네, 돌아가시고 엄마를 만나기 전까지는 거의 누나가 이제 저를 키워주신 거예요. 키웠죠.
불과 2살밖에 차이 안 나지만 누나가 이제 저를 키웠죠. 놀이터가 있잖아요. 네. 그럼 놀이터에 보면은 이렇게 보도블럭이 삐뚤빼뚤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비가 오고 나면은 물이 이렇게 고여 있죠. 그렇죠, 그렇죠.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누나가 학교 끝나고 오기 전까지는 이제 뭐 먹을 게 없으니까. 네, 먹을 게 없어서 그 물이 그 모래가 가라앉기까지를 좀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그 물을 마시려고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이제 뭐 얻어 먹어도 되는데 그것도 한두 번이어야지 눈치 보이잖아. 그래서 그 물. 그래서 그 물을 그걸로 이제 배 채운 적도 있죠. 그 누나가 알았어요? 그 운동이에 고여 있는 물로 물 먹었다. 알죠. 누나가 뭐라고 그러시던가요? 미친놈 아니냐. 왜 먹냐. 나 올 때까지 좀 기다리지. 누나가 뭐 그런 걸 잘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뭐 집에 있는 재료만으로도 뭔가 맛있는. 네 밀가루 반죽해서 계란 하나 풀어서 빵. 아 근데 누나도 초등학생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아, 그 누나가 참 대단하시구나. 그러니까 너무나 일찍 어떻게 보면은 이 두 남매가 철이 들 수밖에 없는, 철이 안 들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예. 누나가 고생을 너무 많이 했죠. 저도 어렸지만 이게 또 수입적인 부분이 다른 걸로 또 이렇게 채워야 될 만큼 시장상이 좀 호락호락하지는 않잖아요. 늘 작품이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늘 아르바이트는 무조건 같이 했어야 되는 거고. 아르바이트도 좀 많이 하셨습니까? 많이 했죠. 저는 우유 배달, 신문 배달, 뭐 빌딩 청소도 해봤고. 빌딩 청소해 보셨어요? 네. 화장실 계단 껌 띄고 하는 뭐 발레 파킹 대리운전 뭐 그리고 뭐 카페에서도 아르바이트 하고. 진짜 뭐 많이 네. 하셨네. 아니 연기를 좀 이제 내가 이제 여기까지가 마지막인 것 같다. 네. 이게 좀 이제는 그만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시기도 혹시 없었습니까? 많았죠.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적도 있어요. 그 겨울이었는데 너무 추우니까 그 누나한테 이제 또 손을 벌렸죠. 누나 너무 추워서 그러는데 동대문 가서 잠바 하나만 사달라. 그래서 누나가 알았다 가자 해서 갔는데 저는 너무 신나 있었죠. 뭐 사지? 뭐 사지? 이게 이쁜데? 이게 이쁜데? 결국은 샀죠. 제가 원하는 걸 사서 집에 가는데 누나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 연기 언제까지 할 거냐고. 나는 사실 네가 연기 잘하는지 모르겠다. 근데 네가 지금 붙들고만 있는 것 같고. 네, 나는 네가 너무 한심해 보였다 그러는 거예요. 아까 누나 또뭐 잠바 사주시고 또 이렇게. 그러니까 그때 그냥 누나 말을 듣고 별 얘기 안 하셨어요? 저는 누나한테 찍소리 못해요. 네. 나 같으면 가져가 누나. 평생 가져가라. 그러게 너무 추웠어요. 사주고 내가 누나 뭐 사준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아까 얘기를 하지 그랬어. 그 주변에 그러니까 동대문 시장 가면 새벽부터 일하시는 분들 제 또래 사람들은 너무 그렇게 치열하게 열심히 막 사는 모습으로 누나 눈에 보였는데 너는 정작 그 사람들 속에서 옷만 고르고 있는 네 모습이 너무 한심해 보이고 그때 좀 또 깨달았죠. 내가 지금 누나한테도 인정을 못 받는데 내가 지금 이 일을 해야 되나? 일을 하는 게 맞나? 근데 어쨌든 거기에서 또 일단 우리 누나한테 인정을 받고 싶다라고 해서 또 다시 시작을 하게 된 거고 진짜 절실하게 했던 것 같아요. 이것도 화제가 됐잖아요. 8주간 혼자서 몸을 만들어가지고. 네, 독학으로 8주간. 아니 이게 야 8주 동안 복근이 와. 진짜 이때는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일이 없던 시기였고 근데 독립영화가 처음으로 저한테 들어온 거예요. 근데 역할이 닌자 어쌔신처럼 몸이 착착을려지고 그런 킬러 역할이다. 할 수 있겠냐. 너무 절실하니까 어떻게든 하겠다 했는데 사실 PT 받을 돈이 없을 때여서 그랬어요. 운동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8주간의 기적이라는 책을 사게 됐죠. 8주간의 기적이라는 그래서 저는 뭘 할 때 이렇게 공부를 해서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아까 그러다 보니까 식단도 거기서 하라는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준비할 수 있는 식단을 골랐고 집 앞에 3개월짜리 3개월에 10만 원 그 헬스장 가서 거기서 이제 운동을 열심히 했어요. 책 보면서 운동을 하신 거예요, 진짜? 네. 대단하시네요. 근데 이때는 그리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게 공연을 막 하루에 2회, 3회 했던 시기였고 야 그래도 이게 사실은 8주 만에 이렇게 복근을 식스팩을 선명하게 드러낸다라는 건
너무 절실했어요. 저는 그 독립. 근데 문제는 촬영을 2번 하고 그 독립 영화가 엎어졌어요. 그래서 복근 남고 다 없어졌네. 그래도 뭐 이걸 얻었으니까. 그렇죠. 아 그럼 지금도 약간 글로리 때문에 또 다이어트를 하긴 했었어요. 감독님이 좀 더 예민하고 날카로웠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근데 이번에는 사무실의 도움을 받아서 PT도 좀 받으시고. 저 때처럼 못 하겠더라고요. 혼자서 하기는 너무 힘들어. 그렇죠. 네. 근데 결혼을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이제 7년 정도. 아 그러셨군요. 꽤- 아내분은 어디서 만났는지 여쭤봐도 됩니까? 제가 군대 제대하고 나서 20대 초반에 친구의 친구로 만났다가 이 친구는 유학을 갔었어요, 미국으로. 오. 파이프 오르간을 전공을 하는 친구라서. 파이프 오르간을 전공하세요? 네, 그래서 뭐 PC방에 메일을 확인하러 갔다가 그 우연찮게 그 친구가 이제 뜬 걸 보고 그래서 이제 잘 지내냐 하고 뭐 편지를 보냈죠. 그러고 한참 또 관심 없다가 나중에 또 메일 확인하러 갔다가 뭐 편지가 와 있길래 그렇게 연락을 하게 됐어요. 접속이네 접속. 뭐 접속이네. 멀리서 그냥 사귀자 이렇게 된 거죠. 안 만나고요? 그래. 말을 서로가 이제 뭐 힘든 걸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3년은 떨어져 있었어요. 그 친구는 미국에 있고 저는 한국에. 근데 그동안 사귄 거예요, 그냥 메일로만. 네. 와 진짜. 메일이 아니라 통화를 했죠. 전화. 이거 진짜 사이버 러버 아니에요? 네, 사이버러버죠. 일렉트로닉 연애들 3년 동안 계속 전화로 뭐 예를 들면 이메일로 뭐 예를 들면 이렇게만 소통을 하다가 직접 대면하면 3년을 사귀었는데도 엄청 어색하게. 굉장히 어색하지 않았을까요? 어색한 것보다 이렇게 너무 오랜만에 보니까 좀 설레였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바로 키스를. 아유 아니요. 뭐 하시는 공항에서 아니 3년을 아 죄송합니다. 아니 성현 씨 죄송. 아니 3년을 그래도 대화를 해야지. 야 3년 만이네. 아니 너무 그 정도 인사는 나누고. 아니 그 당시에 네. 그래서 또 이 친구랑 계속 만나다가 헤어졌었어요. 어쨌든 뭐 그 사이버 3년에 만나서 얼마 만에 헤어지신 거예요? 만나서 사이버 3년에 만나서 3년이죠. 만나서 3년. 사이버 3년 만나서 3년 잠시 이별. 네, 7년 8년을 떨어져서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또 7, 8년을 헤어져 있다가 다시 만나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미국에 있을 때도 저희 엄마랑 어쩌다가 연락이 돼서 둘이 펜팔을 한 거예요. 진짜요? 너무 친하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 당시에 몸이 편찮으셔서 서울에 이제 수술 때문에 올라오셨는데 저랑 누나랑 걱정할까 봐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근데 와이프가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을 왔다 갔다를 해준 거예요. 나중에 알았죠. 아유 네. 참 정말. 병원에 가서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두 분이 만나게 된 거예요. 네, 그렇게 만나서 한 3개월 만에. 야 그렇게 헤어진 지 7, 8년 됐다가 다시 이렇게 만나서 3개월 만에 결혼한. 와 그걸 거의 사이버 3년, 실제 3년, 7년 정도 헤어지고 다시 3개월, 결혼 7년. 대단하다. 천 씨가 유퀴즈 출연한다는 기사가 또 좀 나고 나서 굉장히 좀 반응이 뜨거운데 그 유퀴즈를 많이 기다리셨다 그래요. 맞아요. 너무 나오고 싶었는데 근데요. 더글로리가 이제 사랑을 받고 막 성일 오빠가 먼저 나오고 맞아요. 네, 도현이가 먼저 나오고 막 이러니까 느낌이 두 분이 키도 비슷하시고 야 느낌이 기다렸어요. 보여주시지 않아. 여기에 연달아. 하여튼 연달아 나오면 좀 너무 좀 약간. 그런 것 같아서 기다렸는데 또 뭐 여기 줄 서 있는 배우들도 많고 뭐 이런 거 같아가지고 저희는 이거 우리 업계 소식을 일목요연하게 잘 얘기를 해주시네. 네. 아니 뭐 저희들이 지금 저 지현 씨를 사실 진짜 계속 모시고 싶었는데 근데 이번에 또 그 글로리도 그렇습니다만 마당 있는 집이 또 연이어가지고 히트를 해가지고 뭐 임지연 세트가 나올 정도로 지금 난리예요. 요즘에 확실히 조금은 실감을 하시죠? 실감하죠. 완전하죠. 네. 저는 근데 계속 현장에서 이제 드라마를 찍고 있었으니까 이제 촬영 스태프들이 이제 계속 얘기하고 뭐라고 얘기해요? 짜장면 이번에 얘기 진짜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SNS가 달라지죠. 이제 막 팬들의 좋아요 숫자부터 맞아요. 댓글들이 일단 그 팔로우 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네, 팔로우스 많이. 얼마에서 얼마가 됐어요 지금? 잠시만요. 10배 됐나? 와. 10배 정도. 들리는 얘기로는 가족분들이 연진아라고 부른다고. 한창 많이 부를 때는 그렇게 한창 부를 했어요. 때는. 연진아 뭐 집에 밥 해놨어 이렇게. 뭐 그렇게.
왜냐면 주변에서 하도 그러니까. MBTI가 어떻게 해요? ENF. 아. ENFP. 네. 아, 완전 외향. 저랑 똑같네요. ENFP. 진짜요? 네, ENFP예요. 와. ENFP에서도 단계가 있거든요. 네. 좀 더 외향적인 사람, 덜 외향적인 사람. 저보다는 임지연 씨가 좀 더 외향적인. 저희가 낯가림은 없어요. 와 진짜. 낯가림이 없어요. 좀 호기심이 많아서 그런가 처음 본 사람도 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좀 궁금하고. 혜견이랑 첫 촬영 날 제가 언니랑 친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활짝 웃으시면서 받아주시더라고요. 김태희 씨하고는 또 어땠습니까? 태희 언니는 너무 천사 같아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천사 같지? 아, 그래요? 혜교 언니도 그렇고 태희 언니도 그렇고 진짜 너무너무 편하고 정말 친한 언니였어요. 처음에 보면 처음에 만났을 때 또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렇지. 너무 아름다우시니까 우와 어떻게 저렇게 생기셨어? 어떻게 저런 미모를 막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나중에 진짜 친해져서 지금은 제가 참 도움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아 그래요. 네. 아니 그 사실 캐스팅 요즘 뭐 영순이 아니. 임지연 씨가 이게 좀 소문에는 차차 기자까지 지금 정해져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더글로리 이제 촬영 다 끝나고도 계속 이제 마당에 있는지 뭐 지금 하고 있는 드라마, 영화 다 이번에 지금 이제 나오는 드라마는 뭡니까? 국민 사형 투표라는 드라마인데요. 예, 근데요. 네, 예, 대한민국의 악질범들을 국민 사형 투표를 좀 집행을 해서 사형을 집행을 하는 국민들이 참여하는 심판극 드라마예요. 죽일 수 있으면 죽여봐! 아니 이게 저 뭐 더글로리 얘기를 좀 안 해볼 수 없는데 임지연 씨에게 진짜 영광을 안겨잡은 그런 작품입니다. 제가 악역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아 맞아요. 너무 소중한 기회를 받아서 욕심이 엄청 났죠. 이게 좀 어떻습니까? 대본을 딱 읽는 순간 뭔가 또 그런 감이 올 때가 있잖아요. 야, 이 드라마 대박이다. 네. 더글로리는 솔직히 잘 될 줄 알고 있었어요. 거의 확신했던 것 같아요. 이미 대본이 너무 탄탄했고 찍으면서도 다른 배우들이 촬영한 장면들도 다 엄청난 카타르시스가 느껴질 정도로의 재미가 이미 현장에서 다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감독님 미팅을 하고 나서 아 이거 무조건 내 건데 나 너무 잘할 수 있는데 제가 아마 감독님을 미팅한 날 감독님이 연진이는 어떤 인물인 것 같아? 라고 여쭤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매력을 내 매력을 어필할 수 있을까? 연진이스러운. 연진이는 그냥 뭐 아닌가요? 제가 이랬단 말이에요. 와, 대박. 근데 그게 야, 야. 좋다. 네. 그냥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냥 뭐 그냥이에요. 이랬던 게 감독님한테는 그게 좀 약간 임팩트가 있어요. 완전 있어. 네. 김은숙 작가님은 좀 지연 씨 어떤 모습을 보고 이렇게 캐스팅을 했대요? 근데 겉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기상캐스터라는 직업이 있다 보니까 겉모습만 봤을 때 그냥 착해 보였으면 좋겠다. 근데 이 심장이 그 안에 완전 감정이. 악마였으면 좋겠다. 이게 좀 강렬하셨던 것 같아요. 미화나 서사를 좀 그냥 없었으면 좋겠다. 끝까지 그랬으면 좋겠다. 끝까지 연진이는 자기 잘못을 몰랐으면 좋겠다. 근데 저도 그거에 되게 100% 찬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딱 나누자마자 김은숙 작가님하고 악수하고 네, 맞아요. 바로 술 드시러 갔다고. 네. 근데 이게 악수하고 바로 이제 술 먹으러 갔다라는 거는 이건 합의가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끔 가다가 악수하고 술 먹으러 갔다가 다시 무너지는 경우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술자리에서 술자리에서 이제 그거는 웬만하면 그런 웬만하면 얘기는 안 일이 하는데 없는데 막판에 이제 술자리에서 진짜 얘는 아닌데 얘 예. 이런 거 아니면은 두 분 술 마시면서 어떤 얘기를 좀 나눴습니까? 김 작가님이 제 첫 데뷔작 인간중독이라는 영화 속에 저의 이미지를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칭찬 많이 해주셨던 것 같고 분위기 좀 화기애애했네요. 엄청 재밌었어요. 술도 막 많이 먹었던 것 같고 네. 많이 확실히 대단하신 분이더라고요. 김은숙. 너무 멋있어요. 작가님이. 예전에 그 남창희 씨도 같이 그러니까요. 있을 때 만났었거든요. 근데 남창희 씨 이렇게 보시더니 오케이 그 자리에서 그림이 나온다고. 야. 저는요 했더니 여기를 안 보이고 남창희 씨가
보인다. 근데 나중에 남창희 씨가 캐스팅되고 맞아요. 그 역할을 주셨는데 깜짝 놀란 거야. 그러니까 아마도 임지연 씨의 그런 그림들을 다 보셨던 거. 그러니까요. 네, 와. 네. 막상 또 이거 나 너무 못돼 보이면 어떡하지? 이거 뭐 예를 들면 이건 좀 지나친 거 아닌가? 이렇게 약간 멈칫대는 포인트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한 거의 10년 정도 이제 연기한 지 10년 정도 됐는데 내가 모든 세상 사람들이 날 좋아해 본 적은 없지만 내가 세상 사람들이 날 싫어하는 건 좀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언제 해보겠어요 그런 거. 이왕 하는 거 제가 너무 하고 싶었던 악역이었고 막상 도전했다 그러면 좀 진짜 나빠 보이고 정말 날 끊임없이 미워했으면 좋겠다 이 마음뿐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게 나왔던 거지. 아니 그 연기를 하면서 본인 스스로도 좀 이렇게 카타르시스라고 하죠. 저 그런 게 좀 느껴질 때가 있죠. 그렇죠. 아, 아무래도 뭔가 이제 진짜. 감정적으로 다 표출하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아 맞아. 그리고 막 욕도 막 하고. 너무 서스름 없이 하고 이게 바로 악역의 카타르시스입니다. 그래서 연진이가 담배빵 나서 막 아니 그거 아니야. 좋아요. 극중이니까 예, 극중이니까. 좋아요. 치마에 구멍이 나가지고 그렇지. 치마에 구멍이 나서 막 이렇게 담배를 던지면서 막 욕하는 것도 언제 그렇게 화를 그러니까요. 네. 그럼. 모르겠어요. 예. 그 사실 못된 어떤 연진이의 캐릭터를 구사하기 위해서 휴가 갔다 오라고. 맞아요. 예.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굉장히 직장 다니시는 분이 많이 열광적으로 호응을 했어요. 뭐 하실지 몰랐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직장 생활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뭔가 연진이라면 사직서 낼 때도 뭔가 그렇게. 아무렇게나 안 낼 것 같은 거, 연진이스럽게 낼 것 같다는 뭔가 그런 것들을 발견하면은 너무 재밌어요. 아니 근데 이게 사실 모든 게 이제 본인 스스로 첫 악역이었다. 그래서 뭔가 카타르시스가 있다. 근데 그만큼 준비를 많이 했겠죠. 이게 엄청난 노력한 게 상대 배우의 대사까지 다 외워서. 네, 중요한 장면 같은 경우는 동은이 대사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제가 외웠던 것 같아요. 왜냐면 동은이가 하는 말에 대한 반응이 더 중요한 것들이 많아서 계속 반복적으로 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상대방 대사가 외워지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우리 또 지연 씨가 많은 분들의 또 사랑을 받으면서 드디어 이제 더 글로리로 2022년 백상예술대상 여자 조연상을 수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TV 부분 여자 조연상 더글로리 임지연님. 수상소감에서 이제 멋지다 연진아. 예, 이거를 외친 모습이 정말 굉장히 좀 멋있었는데. 제 자신에게 좀 말해주고 싶네요. 연진이로 사느라 너무 고생했고 멋지다 연진아. 그 순간에 올라가니까 거기 앞에 많은 선배님들 막 뭐 우리 동료 배우들 감독님 뭐 작가님 다 저를 보고 너 정말 잘해서 주는 상이야라고 이렇게 박수를 쳐주는 느낌이었어요. 너 받을만 했어 하는 느낌을 제가 당연하죠. 받으니까 맞아 나 진짜 고생했는데 나 진짜 연진이로만 머릿속에 연진이밖에 없었는데 제가 사실 잘 칭찬을 못 해주는 성격이라서 본인 스스로에게. 네, 좀 많이 자책하고 이랬는데 처음으로 내 스스로한테 잘했어, 수고했어라고 얘기해주자라는 그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네. 잘했어요. 뭐 조셉은 좀 그래요. 뭐 그런 좋은 일이 있으면 이제 내 스스로 뭐 이제 아껴뒀던 뭐 백을 선물을 해준다든가, 아껴뒀던 뭐 신발을 산다든가. 네, 저는 이제 항상 본인에게 제가- 선물을 해요. 네, 제가 매년 하나씩 제 리스트를 이렇게 해놔요. 예. 지연 씨는 뭐 스스로에게 선물 안 했어요? 저는 그냥 열심히 했는데 내가 해냈구나라는 그 성취감이 전부인 것 같아요. 갑자기 막 좀 괜찮아요. 우린 좋아요. 아니 지연 씨. 흠을 보여드리면 되잖아요. 좋아요. 근데 춤 진짜 못 추는데. 괜찮아요. 아니 도현이가 테크토닉 춘 거 엄청 후회하고 있어요 지금. 도현이 이거 왜? 고맙습니다. 사활을 걸고 열심히 그냥 언제든지 잘한다. 어떤 음악을 좀 틀어드릴까요? 근데 제가 완전 몸치인데 그럼 슈퍼샤이로 해줘요. 네, 슈퍼샤이. I'm super shy, but wait a minute while I make you mine, make you mine. 달리는 지금 너 you're on my mind. I'm super shy, 좋다. but 딱 wait a minute while I'm super shy, 좋다. but 딱 wait a minute while I'm 최신곡이니까. make you mine. 달리는 지금 너 you're
아 근데 잠깐만요. 아니 근데 그냥 SAS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지금 슈퍼샤이에 지현 씨. 아니 근데 이거는 용녀 그거 아니에요? 용녀. SS 할게요. SS 할게요. 그냥 후렴 부분으로. 하나. 잘한다. 네. 이게 맞네. 나이 나올까 봐 못했어요. 너무 30대스럽잖아요. 아니 30대인데. 아니 지현 씨. 아니 30대인데. 물론 30대지만. 예. 근데 참 지현 씨가 대단한 게 이게 첫 배우 회사도 혼자 발품을 팔아 어떻게 들어간 거예요? 제가 막 이제 독립영화들 많이 이제 나름 자칭 한예종 전도연 시절 때 도저히 이제 혼자 다니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사를 좀 알아봐야겠다 싶은 마음에 막 그 당시 이제 막 인터넷을 뒤져가지고 쫙 리스트를 뽑아서 제가 존경하는 선배님들이 계시는 회사를 다 알아보다가 일단 집이랑 가장 가까운 소속사를 이제 먼저 걸어서 우리 집에서. 네, 제가 금호동 살았는데 그때 옥수동에 사무실이 가장 가까웠어요. 갔는데 이제 주차장에 어떤 경비 아저씨 분이 계셨는데 저 프로필 내려왔다고 하니까 그냥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되게 오르막이었어요. 그래서 올라온 게 너무 아까우기도 하고 저는 대표님을 만나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얼굴만 보게 해주세요라고 하니까 경비 아저씨가 많이 보더니 일단 들어와. 근데 그 약간 그 당찬 모습이 약간 어이없어 하시더라고요. 쫓겨나는 분위기였는데. 근데 그렇게 해서 올라갔어요? 올라갔어요. 네. 그 직원들한테 얘들아 여기 우리 회사 대표님 만나러 왔댄다라고 갑자기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직원들이 막 웃으시더니 근데 그 경비 아저씨라고 생각했던 그분이 이제 대표님이셨어요. 네. 아 진짜? 약간 그 배짱이 좀 마음에 드셨나 봐요. 와. 이제 그때 대표님이 들어와 보라고 지금 얘기하고 뭐 이제 예종 제가 갖고 있던 필모들 뭐 이렇게 독립영화 이런 CD 드리고 그래서 그때 마음에 드셔가지고. 그럼 계약을 했어요? 네. 근데 그때도 웃긴 게 너 이거 여기 처음 오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여기 처음 오는 거고 그 다음에 다른 회사 갈 겁니다라고 제가. 근데 대단하네. 네. 그러니까 또 순간적으로 또 그 매력을 좀 느끼셨는데. 근데 대단하다. 거기서 딴 데 할 건 아닙니다. 저는 이 회사에 그냥 그 당찬 게 좀 있네요. 그럼. 거절당하면 어쩌지 하는 그런 뭐 걱정 같은 건 없으셨어요? 거절 당하면 그냥 거절 당하지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냥 좀 무서울 게 없는 나이여서 그리고 뭐 회사 안 되면 뭐 혼자 하지 또 항상 하던 대로 약간 이런 생각도 있었고 그래서. 야. 이게 사실 데뷔작부터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파격적인 작품이었는데 이게 좀 신인으로서는 좀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저한테 너무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을 했어가지고 그리고 제가 본 그 대본 속에 종가은이라는 인물이 너무 좋았고 그리고 도전해보고 싶었어요. 그냥 그 패기가 또 그때 감독님이 그 모습을 또 봐주셨던 것 같고. 요게 이제 그 막상 작품을 다 찍고 나서 뭐 약간의 두려움이 좀 있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너무 어린 나이이기도 하고 뭔가 파격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 그렇죠. 담겨 있는 영화이다 보니까 부모님 걱정이 너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면 우리 딸이 첫 데뷔작이라고 했는데 스크린에서 그런 모습을 보셨을 때 어떤 기분이 들까 그냥 너무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 마음. 근데 엄마가 시사회를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꽃다발을 주시면서 우리 지연이가 너무 예쁘다라고 해주시는데 이야. 그때 그 순간이 아직도 포기하지 못하는 되게 큰 버팀목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사실 고민이 좀 많았어요. 인간 중독은 너무 어린 나이다 보니까 처음 대본을 보는데 좀 무서운 거예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엄마가 나를 창피해하고 무서워하고 상처받지 않을까라는 엄마 걱정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왜 그랬는지 딸이다 보니까 엄마가
너무 예뻤어, 너무 잘했어 라고 하니까 사실 제가 뭔가 연기가 많이 부족하다는 어떤 논란도 있어요. 그 논란 자체가 이 작품에 나는 피해를 입힌 배우야? 라는 뭔가 그 어린 나이에 제가 좀 감당하기 쉽지 않은 상처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로지 응원해주는 부모님이 계시다는 게 그 힘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나는 안 되지? 잘 못하지?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나를 응원해주던 그 엄마의 그 웃음이 잊혀지지가 않아서 그래서 자꾸 그 순간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뭐 나는 아까 얘기한 대로 뭐 MBTI도 얘기를 하시고 뭐 적극적인 성격이긴 합니다만 이 안에 또 나만이 알 수 있는 그런 외로움 뭐 내지는 나만이 알 수 있는 그런 두려움, 힘듦이 분명히 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지은 씨도 그런 힘듦이나 두려움이나 매번 그래요. 매번 그래요? 지금 순간도 조금 이런 막 주시는 사랑들이 요새 막 가끔 겁도 나고 그래가지고 무슨 겁이 나요? 실망시켜드리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칭찬들이 좀 그냥 현장 가서 못할까봐 아직도 무서워요. 저는 사실. 그래서 막 되게 중요한 씬 찍기 전날은 밤을 꼴딱 새고 가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네.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아예 안 그런 척하는 거야? 안 그런 척하는 그죠?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준비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게 해도 탈로가 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 있을 수가 없는 것 같아서. 전에 제가 뉴키즈에서 황정민 선배님이 인터뷰를 사실 본 적이 있는데 그때 황정민 선배님이 20, 30대는 진짜 치열하게 뭐가 그렇게 보여줄 게 많았는지 자기를 혹사시켰다. 그러니까 30대 때, 막 20대 때는 막 어떻게든 이 역할을 잘 해내려고 애를 그냥 나를 못 살게 군 거예요. 그냥 너무 잘하려고. 근데 나이가 들고 나서 그냥 내려놓고 즐기기 시작하니까 이렇게도 연기를 할 수 있구나라는 그런 말을 본 적이 있는데 그냥 저한테 하시는 말 같았어요. 지금 저의 모습은 사실 너무 혹사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그렇지 않으면 안 돼라는 그 강박이 좀 가끔 너무 힘들게 하는 것도 있는데 근데 또 황정민 씨가 그 나와셔서 한 얘기는 한편은 또 그런 혹독한 시간을 보냈으니까 네. 또 그럴 수 있는 게 아닌가. 근데 뭐 잘은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임지연 씨한테 뭐 예를 들면 지연아 그렇게 하지 말고 조금 내려놓고 해라고 해도 못해요 본인이. 맞아요. 네. 맞아. 나 이번 작품은 이런 역할이니까 좀 내려놓을 거야라고 생각을 분명히 했는데도 그게 안 되지. 막 그거 찍기 전날은 막 미치겠는 거예요. 뭐 너무. 계속해서 임지연 씨가 작품 활동을 계속 하긴 했습니다만 네. 엄청나게 많은 분들의 이제 관심을 받는 건 진짜 이번 최근 들어서의 어떤 이런 작품을 맞아요. 통해서잖아요. 그간의 어떤 이 일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좀 많이 하시면서 좀 지내셨는지 궁금해요. 기회는 반드시 온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뭔가 그 실력과 그 마음가짐으로 받아들이려면 제가 이 시간이 분명히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냥 그래도 모든 작품을 다 기회라고 생각을 했고 또 못하고 또 현장에서 또 혼나는 일이 생기고 그러면 또 그걸 이겨내고 또 버티는 제 모습이 좋아서 지금까지 버틴 것 같아요. 모든 작품들이 다 절실했고 다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배우로서 내가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분명히 어떤 기회가 올 것 같아라는 생각을 항상 했었어요. 그래서 난 기회를 잡을 준비가 되어야 돼라는 생각으로 10년을 버텼고 다골리 대본을 봤는데 이건 진짜 내 거다 싶었어요. 아 이제 드디어 왔구나. 너가 왔구나 나한테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기쁜 감정보다 그냥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주마등처럼 스쳐가면서. 아니 그 앞으로 혹시 뭐 맡고 싶은 캐릭터 같은 거 좀 있습니까? 해보고 싶은 역할? 멜로를 좀 할 때가 되지 않았나. 너무 강렬한 이미지만 보실까 봐 걱정보다는 그냥 멜로를 하고 싶어요 지금. 뭔가 말랑말랑한 거. 아니 근데 내가 점차 성숙해지면서 나이 들어가면서 엄마 같은 어떤 모성애를 자극하는 그런 연기, 정말 깊은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작품을 도전하고 싶어요. 아직. 예전에는 예뻐 보여야 되는 줄 알았어요.
작품 하니까 당연히 예쁘게 나와야 돼가 있었다면 지금은 내가 그 인물로 잘 있으면 나는 예쁜 사람이야. 좀 약간 생각의 관점이 바뀌어진 것 같아. 그래서 지금은 이제 모니터 볼 때도 내가 예쁘냐 안 예쁘냐보다 그냥 나의 얼굴에 이런 부분들이 있구나. 스스로에 대한 칭찬들. 네. 그래서 막 나이 들어가면서 이 주름이 멋있어 보이는 그런 배우가 되고 싶다는 생각. 빨리 멋있게 좀 나이 들고 싶어.